best part of being larger than life? Making sure everyone feels just as big as you. The new Kai Ones from Ant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바로 언박싱 리뷰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안타의 카이1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녀석을 구매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관심도 높았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저 또한 굉장히 좀 오래 기다려서 받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박싱 리뷰로 외관적인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지나가려고 노력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신발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카이리 어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 하면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저도 카이리 어빙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경이로울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카이리 어빙이 하면 드리블이고 드리블의 중에서도 거의 상급 레벨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 카이리 어빙은 바로 탁 들어오는 게 바로 화려한 드리블과 속도, 그 다음에 슛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에 속하는 NBA 선수지만 기술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위권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는 1992년생이죠. 1992년생이고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쭉 자랐고요. 그 다음에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듀크 대학. 듀크 대학에서의 그의 활약이 정말 미친 듯한 활약으로 굉장히 집중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전체 1순위로 클리브랜드에 지명을 받습니다. 클리브랜드 지명을 받고 클리브랜드에서 정말 그 르브론과의 그 조합과 이 완벽한 매칭으로 우승도 하고 챔피언 반지도 꼈죠. 하지만 많은 이슈를 낳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에 있다가 약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이적 요청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클리브랜드에서 보스턴으로 갔고요. 보스턴에서 브루클린 네츠로 갔고 브루클린 네츠에서 달러스 매버릭스까지 와 있고 지금 달러스 매버릭스를 서부 파이널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댈러스에는 루카 돈치치가 있지만 이번 플레이오프만 놓고 보면 카이리 어빙이 거의 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NBA에서는 꽤나 많은 연차가 쌓인 카이리 어빙이고 그 노련미와 우승을 한번 해보는 그 경험치가 잘 만나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서부 파이널까지 맺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매니아층이 많은 카이리 어빙이지만 그 역시 논란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죠.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평면 지구론.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이제 대놓고 지지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이슈와 논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해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SNS나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런 그의 엉뚱한 생각과 발언들이 팬들이나 사람들을 좀 격분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팀 이적 요구. 2016년 우승을 하고 2017년도에 약간 르브론 제임스와 약간 트러블 같은 트러블이 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자기도 어쨌든 팀의 1옵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 요구를 함으로써 조금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 찍히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보스턴으로 넘어갔고 솔직히 보스턴에서 브루클린에서 이 두 개의 팀에서는 그닥 활약다운 활약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이런 이적 요청을 하고 이슈로 만들긴 했지만 1옵션이 되는 데는 실패를 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가 기억나는 게 코비드 거부. 그래서 코로나 한참 시즌에 다들 그 팬도 없는 그 경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를 맞지 않겠다라고 이제 백신 접종 거부하고 브루클린즈 경기도 못 뛰고 나중에 결국 싸워서
홈 경기만 뛰고 원정 경기 이런 경우였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슈도 몰고 다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SNS입니다. 이 SNS에 정말 특이한 게시글이나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엉뚱한 게시글들을 좀 많이 올립니다. 이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엉뚱한 이슈들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람들을 집중을 하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서 농구에만 집중하면 정말 그가 얼마나 농구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선수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카이리 시리즈를 줄곧 신었었죠. 나이키에서 카이리와 계약을 해서 카이리 모델이 1, 2, 3, 4, 5, 6까지 나오고 8탄 건너뛰고 인피니티 나오고 다시 8탄이 나온 것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로우코트 굉장히 따로 나온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카이리 모델이었는데 나이키와 이 트러블이 생기죠. 나이키와 트러블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2022년도 여빙이 반유대인적인 다큐멘터리를 자기 SNS에 게시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이제 그런 반유대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함으로써 나이키가 카이리 어빙을 좀 재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카이리 어빙도 굉장히 이미지가 좀 다운이 되고 나이키도 이런 선수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리죠. 그래서 나이키는 여러분 실력만 좋다고 나이키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그의 스토리도 보고 그의 인성도 보고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나이키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평가가 된 카이리 어빙이 결국은 나이키와 계약이 쫑이 나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드디어 안타와 계약을 하고 샥웨이브 프로라는 모델을 신으면서 그 모델 역시 카이리 어빙이 신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좋은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녀석이 바로 이 카이1입니다. 그래서 카이리 어빙의 첫 번째 안타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녀석이기도 하고 언박싱 리뷰를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실장 리뷰로 자세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이미 여러분 박스는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죠. 슬라이딩 박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이 로고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Mastering your craft is a journey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당신이 너만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거는 여행과 같다 라는 뜻을 여기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카이1은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이고 마치 가구의 한 조각과 같고 역사를 지니고 있고 수작업으로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의 작품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발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나타내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 커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변색이나 이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에는 속지 한 장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언박싱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발도 이미 보여드렸죠. 짜자자잔 신발을 보여드렸고 이 외관적으로 여러분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 위에 부분은 니트 소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메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은 굉장히 이 패브릭 느낌이 나는 그 실 느낌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나일론 같은 소재로 좀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폴리에스테르 같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메쉬 소재에 나일론 소재가 엎어져 있는 그런 합성으로 된 섬유 같은 짜임새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통풍구 되어 있고 고무 코팅, TPU 코팅 되어 있고요. 측면에 TPU 지지대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스트랩, 이 스트랩이 여러분 나중에 PT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고 접지 패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접지 패턴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접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촘촘하고 트레드 패턴 자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과 닿는 표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굉장히 이 메쉬 소재 자체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통풍은 아마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누가 봐도 통풍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마감 퀄리티는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 퀄리티 정말 굉장히 좋고 신경 많이 썼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정말 이 흰색, 이 리버스 컬러의 흰색도 좀 사가지고 이 짝짝이로 좀 신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관적인 부분은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다. 스트랩을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스트랩으로 인해서 전체 디자인에 침범을 하지 않는 좋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우선은 일단 나이트로젠 가스, 일단 질소가스를 사용한 폼 쿠션을 썼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EVA 폼 쿠션인 것 같은데, 질소가스를 또 그러니까 가스 종류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 발포의 크기와 셀의 크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나이트로젠 가스, 즉 질소가스를 쓴 폼 쿠션으로 되어 있다. 소재는 개인적으로는 에바 쿠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측면에 이렇게 쿠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직접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박싱 리뷰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딱 신발을 신어보고 쿠션을 느껴보면 앞쪽 쿠션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의 폼 쿠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 쿠션은 앞쪽 쿠션보다 더 깊은 이 폼 쿠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뒤쪽이 팍 꺼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쿠션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뒤쪽 쿠션감이 팍 들어가는 느낌이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 밑에 바닥을 열어보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뒤쪽 여기에 바로 이 쿠션, 폼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웃솔과 그 사이에 층을 두고 공기층을 둠으로써 결국 격을 줬죠. 격을 줘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발이 뒤꿈치가 누르는 하중은 여기입니다. 이게 결국 이 녀석이 이 쿠션, 미드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공간을 이렇게 딱 줬죠. 딱 공간을 딱 주고 다음에 여기 이게 발 뒤꿈치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사이에 공간이 있고 옆에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뒤쪽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하게 다 차 있으면 여기가 눌러도 요만큼만 딱 들어가는 쿠션감인데, 이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딱 줌으로써 여기 양쪽으로는 딱 걸려 있고 가운데가 딱 누르니까 여기가 쭉 들어가는 쿠션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일반적으로 쿠션감이 좋은 폼 쿠션 느낌이고요. 뒤쪽은 이 공간을 딱 줌으로써,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띄워 줌으로써 이쪽은 지지하고 있고 위에서 딱 눌렀을 때 가운데가 팍 꺼지는 그런 풍성한 쿠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쿠션감도 합격점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 KT 팔 때 느꼈던 그 소프트한 쿠션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드와 소프트를 좀 나눈다고 한다면 소프트의 6.5 이상, 그 다음에 하드의 3.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 3 정도는 좀 많을 것 같고 6.5 대 3.5 정도의 소프트 성향이 강한 느낌의 쿠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도 이번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상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피팅에 가서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쿠션감은 이번에 잘 잡았다. 카이리 쪽 첫 번째 카이1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팅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왜 완벽에 가까운가 하면 일단 스트랩 있죠.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랩이 일단 여러분 굉장히 얇죠.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부직포도 굉장히 두껍게 길게 면적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발등이 좀 높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띄워서 피팅감을 조절할 수가 있고, 나 굉장히 타이트한 피팅을 좀 원해 라고 하시면 당겨서 발등을 완전 압착해 버리는, 이렇게 누르더라도 측면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이쁘게 잘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여러분이 스트랩 하나로 발등 피팅감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 하나로 발등 잡아주는 피팅감, 그 다음에 측면 잡아주는 피팅감까지 지지력이 완벽하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앞쪽도 여러분 보시면 사이즈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65 사이즈 기준으로 265mm 딱 나옵니다. 265mm 딱 나오고 발볼도 95mm 꽤나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길이감은 거의 정치수 느낌에 나오고 발볼
나왔지만 발볼의 여유가 좀 있다. 그리고 발등둘레도 151mm 정도 나온다는 것은 발등에도 여유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추천은 정치수로 신으시면 앞쪽 공간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타이트한 핏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발가락 위 피팅감 좀 여유롭게 신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들은 정치수, 하지만 이쪽도 잡아주고 싶은 피팅감으로 신으시고 싶은 분들은 반다운을 권장드립니다. 발볼러 발등러 분들은 정치수 신으시면 굉장히 딱 알맞은 핏으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트랩으로 이 또 발등 잡아줌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팅감 하나만큼은 앞, 중간, 뒤까지 할 것 없이 정말 딱 잘 잡아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메쉬 소재 매듭을 지어놨기 때문에 앞에서 현비경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견고한 지지대와 측면 TPU 지지대, 발등 스트랩까지, 그래서 정말 카이리 어빙이 어떠한 방향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잡아주는 지지만큼은 거의 퍼펙트하게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극찬하고 싶은 피팅감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잡아주는 피팅감 한번 느껴보시고,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발 움직임이 확실히 덜하다,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이즈 추천은 일반 발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여유는 정치수, 타이트한 핏은 반다운으로 신으시면 된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다운을 신으시면 아주 약간 여유롭게 잡아주는 완벽한 피팅감으로 신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볼러 발등런 분들은 기본 정치수를 가지고 가시면 약간 타이트한 핏으로 잘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은 일단 여러분 굉장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앞쪽이 지금 75mm, 뒤쪽이 58mm로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이게 80mm가 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스 홀더 지금 보시면 앞에 하나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7개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잡아주는 피팅감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고도 26mm 밖에 안 돼서 쿠션감은 있지만 바닥에 깔리는 느낌도 촥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팅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정말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265 사이즈 기준으로 일단 405g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드로우 컷이기 때문에 405g이면 어쨌든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300, 8, 90만 나왔어도 미드로우 컷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 평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게가 여러분 405g이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405g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중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즉 이 아래쪽에 미드솔과 아웃솔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의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 그래서 무게는 실질적으로는 꽤나 무거운 무게지만 무게 전체 밸런스를 잘 분배를 시켜놔서 무겁지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특이한 농구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딱 좀 재보고 405g? 근데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미드솔과 아웃솔에 대한 무게는 또 무게와 상측의 어퍼 메쉬 소재, 가죽 소재, 이런 부분들이, 지지대 소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5대5로 맞물려서 무게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게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패턴을 보시면 일단 상하 분리되어 있는 아웃솔 패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상하 이빨 같은 옛날에 카이리 4 느낌 나는 삼각형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적인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왜 소재적인 부분이 특이한가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아웃솔의 이 재질들은 보통 딱 잡으면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무기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 이게 끈적끈적한 느낌보다는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플로어 쿠션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하드 고무와 그런 일라스토머가 마치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질이 좀 특이하다. 특이하고, 깊이가 일단 2mm 정도 나오고요. 간격이 0.8에서 1.2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mm, 0.8, 1.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이감도 괜찮고 간격도 괜찮은 녀석이어서
접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접지도 카이리 하면 접지다 아시죠? 근데 이게 나이키에서만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안타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접지도 굉장히 잘 서줍니다. 잘 서주고 최상급 접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는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 치고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 쓰면 내구성은 진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아웃솔 구조와 패턴으로 인해서 접지도 거의 최상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 간격이 굉장히 좁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상과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끈적이지 않는 특별한 소재를 써서 이 무기물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의 고무 재질에다가 무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느낌의 그런 재질 느낌의 접지 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시 안타에 와서도 접지하면 카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외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통풍이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열화상 테스트, 5036 테스트에서도 2분 50초를 기록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여러분 3분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최하점을 받을 만한 통풍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분 언더 10터 카운터 전에 2분 50초를 구현하긴 했지만 통풍 성능만큼은 그닥 좋지 않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이 피팅 위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피팅 위주의 디자인과 소재이기 때문에 통풍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측면에 메쉬 소재와 이런 망사 느낌으로 줘서 조금 잘 빠져나가게끔 신경을 썼는데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조금 최하에 가까운 통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여러분, 전 21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정가가 125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6만 9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즉 17만원 잡고 본다면 18, 9만원? 배송비까지 다 해서 18, 9만원에 여러분 구매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가성비적으로 여러분 괜찮은 농구합니다. 일단 성능 자체가, 그리고 디자인 자체와 성능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우수한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다른 리닝이나 다른 안타 브랜드들로 따지면 또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성능도 좋은 녀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좋지만 가격대가 조금 아쉽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16만원, 17만원에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가성비적으로 역시 좋은 카이1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21만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도 20만원 돈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죠. 카이1이든 뭐든 아마 카이리어빙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도 마케팅에 적극적이고 신경도 많이 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첫 번째 시그니처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다. 이 선수한테 계약한 금액을 뽑아내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소량 찍어내서 가격을 아무리 비싸게 판다고 해서 이게 매출이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자인이 하루 걸러 한 개씩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녀석도 있고, 처음에 나왔던 보라색도 있고, 이거 리버스 컬러인 흰색의 네이비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앤 블랙 컬러도 있고, 최근에 나온 화이트의 무지개 컬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녀석들이 나올 거고요. 더 많은 녀석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17만원, 15만원 언더로 이 녀석 구매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가성비에 좋은 농구화를 하나 구매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능적으로 괜찮다. 외관 괜찮고, 쿠션 괜찮고, 피팅 완벽하고, 무게가 조금 무거운 게 아쉽지만 굉장히 무게 분배를 잘해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다음에 접지도 거의 최상이고, 통풍성은 좀 안 좋고이지만 그래도 6개 항목 중에 5개가 오케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시면 잘 지켜보시다가 가격이 떨어지시면 딱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 KD17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KD17을 또 열심히 신고 뛰어보고 왔고, 이런 발을 담갔을 때와 다른 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피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이즈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금 KD17 테스트를 마치고 왔다.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KD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